안녕하십니까, 유비스쿨입니다. 인벤터로 작업하는 26번 3D 모델링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 평면에 들어오실 때는 XZ 평면을 먼저 선택을 하고 형상을 보시면 동그라미 원이 들어가 있는데 제일 큰 원의 지름이 100입니다. 원의 지름이 100인 형상을 먼저 그리시고 가운데 휠 버튼을 더블 클릭하시면 전체 화면이 보이게 되고, 스케치 마무리, 돌출 높이는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높이는 10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 해당하는 평면을 다시 한번 클릭을 하시고 위에 4분점이 되는 곳에 보면 동그라미 원이 형성이 되어 있고, 원점에서부터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는 70으로, 해당하는 형상의 크기는 반지름이, 그래서 치수 유형을 반지름으로 변경을 시켜주시고 40이라고 값을 입력해 줍니다. 스케치 구속 조건에 수직 구속 조건을 주시게 되면 완전 구속이 들어가는 형태를 볼 수 있고, 스케치 마무리, 돌출로 해당하는 형상을 빼는 작업을 하도록 합니다. 그럼 한쪽이 파진 형상이 되고, 이와 같은 형태가 원형 패턴이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4개의 형상을 만들어 주시면 우선 화면과 같은 동일한 형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해당하는 평면을 선택하시고 동그라미 원을 선택하셔서 원의 지름이 80이 되는 원을 선택해 주시고, 이 원의 형태를 구성이라고 하는 선의 형태로 변경을 시켜주게 됩니다. 라인으로 수평선을 먼저 하나 그어 주시고 엔터, 또 원점에서 해당하는 선을 하나 그으실 때 해당하는 각도가 45도라고 각도를 주어주면 됩니다. 해당하는 선은 구성선으로 변경을 시켜주시고 기능 중 점 기능을 이용해 이 교차하는 포인트에 점을 찍도록 합니다. 그럼 스케치 마무리, 구멍이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관통이 되는 형상을 선택해 주시고 원의 크기는 지름이 10인 형태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원형 패턴 기능을 이용해서 구멍을 선택하시고 회전하는 원은 이 테두리의 바깥쪽을 선택해 주시면 되고, 개수는 총 4개의 형상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위에 이제 볼록 튀어나와 있는 형상을 갖고 있는데 높이 값은 10으로 되어 있어서 해당하는 평면을 먼저 선택하시고 원의 지름을 40으로 입력하고 스케치 마무리, 돌출 높이를 10으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뒤편에 보면 총 길이가 50이고 10 빼고 나면 높이가 30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케치로 해당하는 평면을 선택하시고 원의 지름이 30인 원을 선택을 하시고 스케치 마무리, 돌출로 해당하는 높이를 30으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작업이 되고 나면 앞쪽에 들어가 있는 건 챔퍼 2가 있어서 못따기 C값을 2로 입력을 해주시고 확인 하고 누르면 챔퍼가 들어가 있고, 라운드가 들어가 있는 값이 있는데 못깎기라고 하는 기능으로 R2라고 하는 값을 해당하는 모서리로 마우스로 클릭을 합니다. 하시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우리가 작업하려고 하는 외관의 형상을 먼저 작업이 되어 있고, 안쪽에 구멍이 뚫려 있는데 구멍이라고 하는 기능으로 관통으로 원의 지름은 25가 될 수 있게끔 구멍을 파줍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작업이 되어 있다면 이 바깥쪽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이 피치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수나사 자리를 만들려면 우리가 해당하는 규격집에 이와 같은 표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은 미터 나사가 여기 해당하는 부분은 없지만 피치를 2로 설정을 해서 다음과 같이 형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규격집을 보면 우리가 피치 2라고 하는 형태를 만들게 되면 접촉 높이를 H1이라고 하는 값이 있는데 해당하는 위에서부터
해당하는 아래까지의 거리가 h1이라고 하는 값이 있고, 이 위의 산부터 해당하는 곳까지 8 나누기 h라고 하는 값이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참고해서 피치가 2인 수나사를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하는 평면 중 스케치 YZ 평면을 선택하시고 절단 모서리 투영으로 해당하는 외곽의 테두리 선을 먼저 따신 후에 나사산의 모양이 60도 삼각나사로 이루어져 있어서 삼각형의 모양을 그려주게 됩니다. 이때 모서리 꼭지점에서 중간점까지 선을 이어주시고 수직 구속 조건으로 해당하는 선을 수직으로 만들어주고, 이 모서리 선에서 중심까지의 간격을 2mm의 여유 간격을 주고 피치가 2인 형태의 값을 입력을 하도록 합니다. 그럼 이때 우리가 작업하려고 하는 나사는 60도 삼각나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하는 각도가 60도가 되는 형태를 그려주게 됩니다. 그럼 이와 같이 작업이 되고 나면 임의로 선을 먼저 하나 그려주시고 엔터, 다시 한번 선을 하나 그려주시고 엔터. 그럼 이때 필요한 치수를 보면 이 높이에 해당하는 값을 h값이라고 하게 되는데, 이 h값을 넣으면 이미 구속 조건이 성립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 이 치수를 넣게 됐을 때 참고 치수로 바뀌게 됩니다. 그럼 참고 치수로 바뀌게 되면 해당하는 치수 중 이 위의 상단에서부터 이 첫 번째 선까지의 거리는 현재 h값을 이 숫자 값으로 나누기 8이라고 입력을 하시게 되면 여기는 0.217이라고 하는 값이 생성이 되고, 여기 선에서부터 여기 선까지의 간격의 치수는 h1이라고 하는 1.1.083이라고 하는 값을 입력해서 해당하는 형태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자르기 기능을 이용해서 필요 없는 형태를 먼저 잘라주시고, 이 안쪽에 들어가 있는 선은 구성선으로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일선상으로 이 선의 높이와 여기까지의 높이를 일치선상으로 맞춰주시면 이렇게 완전 구속이 성립이 되고, 우리가 나사산을 만들 때 이 바이트의 각이 이렇게 뾰족한 형태로 되어 있지 않고 3점 호호 기능을 이용해서 끝점과 끝점을 이어주시고 이렇게 호를 그려주신 후에 접선이라고 하는 의미로 탄젠트 기능을 주게 되면 나사산으로 깎는 바이트의 형태는 이와 같은 형태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스케치 마무리, 코일이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해 볼 텐데, 코일은 해당하는 프로파일을 먼저 선택하시고 라운드가 들어가 있는 부분까지 선택하시고, 회전하는 축은 Y축에 해당이 되니까 Y축을 선택해서 이와 같이 형태를 만들어주면 상하 회전 및 높이라고 하는 걸 선택해 주시고, 피치의 간격은 2, 높이는 20이라고 되어 있는데 바깥쪽으로 아까 2mm가 떨어져 있는 간격을 작업하기 때문에 22라고 하는 값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빼기라고 하는 작업으로 확인하고 눌러보시면 지금과 같이 수나사의 형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해당하는 모서리를 선택해서 챔퍼가 들어갈 수 있게끔 2라고 선택해 주시면 이와 같이 챔퍼의 형태가 나타나고, 여기는 뚫리다가 만 것처럼 면이 생성이 되게 되는데, 이때는 돌출 기능으로 해당하는 평면을 먼저 선택하시고 스케치 마무리로 빠져나와 다시 한번 돌출 기능을 사용해서 빼기라고 하는 기능으로 눌러주시면 이와 같이 파져있는 형태를 변경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작업한다면 우리가 작업하려고 하는 26번 모델링 작업을 한 거고, 이 수나사 작업을 한 거는 코일 기능을 이용해서 작업한 내용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해서 26번 모델링 작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